시작하실까요? 차렷 인사.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예, 가을은 별로 보기 세월이 막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은데 가을 스스로 우리가 마음 여유를 갖고 가을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들. 가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겨울이 바로 와버립니다. 근데 가을 너는 빨리 가거라. 나는 천천히 가을 잘난다. 그 마음으로 마음을 느껴놓고 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가을이 빨리 가는데 좀 천천히 가자. 그 겨울로 얼른 가보자. 그것을 이러면 못 쓴다. 그 말씀을 드렸던 한 모습이 원호 스님께서 진짜 어디 그 처제가 계실 그 모양인데 저기 원호 스님 아들이 누굽니까? 설총이요? 설총. 그리고 그 한국의 유교 유화도 비조입니다. 비조입니다. 그런데 원호 스님이 정식으로 중이 장가가고 정식 을 얻어서 혼인해갖고 나왔습니까? 설총 어머니가 누구요? 공주께 여섯 공을 했다. 여섯 공을. 여섯 공주에 그것도 다 의용구역 해갖고 매점받아갖고 신장친 잡수고 물에 빠져갖고 어디 다 젖어갖고 있을 때 이제 뭐 건져줄 않게 이제 좀 들어오라고 해서 방 안에 앉혀놓고 이제 옷 갈아입고 그래갖고 설총이 어머니 여섯 공주고 이 민호스님하고 사이에 그 역사적인 멋들어진 드라마가 부처님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상? 아, 그게 승인을 하셨다. 이 얘기는 너무 말이 길려고 쓰다가는 그렇게 해갖고 처음에는 원효스님이 스스로 파괴한 중이니까 난 못된 중이다 그래갖고 바가지나 쓰고 다니고 중도도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혀갖고 왜냐하면 자식이 나오니까 이제 또 자기도 채통을 지켜가고 후학도 지켜가고 그래서 해서 그 다음에 아주 파괴성인지 이제부터 그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고 되게 자기 변명을 중도 것도 아니다 그런 장관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정도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자도 기르고 하실 때 글로 다시 말해 아들이 들어서 갖고 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중이지만 아버지로서 중은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효스님이 또 강단 차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파괴적인 줄만 알았던 지가 아버지 경전을 이제 이거보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지금 아들이 바로 설총이 아버지를 볼 때마다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설총과 원어와 사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 글들을 원효스님의 여러 가지 그 부처님법 해설하는 경전들을 읽고 나니까 감동이 되어갖고 볼 때마다 설총 눈을 보기는 아버지가 한결같이 보여요. 볼 때마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면 팍 붙고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 못해.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렇게 편안히 마음 갖고 해라. 그렇게 자기까지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라고 절에 있는 절간 자기 아버지 있는 절간에 있는 그 마당에 있는 나무 낙엽이 하나도 없이 싹 깨끗이 가을이게 낙엽을 싹 치고 있냐. 그래서 딱 몰아놓고 이렇게 들어보다 너무 깨끗이 들었다. 그래서 딱 낙엽 모아놓으면 한줌 집어다 확 뿌려서 가을 이런 맛도 있어야지. 그리고 간 것이 그것이 원효스님이 설총한테 교훈을 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깨끗한 것만 좋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불판을 닦고 아버지 뜻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깨끗이 가는 방법으로 멋진 원칙과 깨끗한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여지를 넣고 하고
아마 어울려지도 한 것을 스스로 아버지한테서 배웠다는 얘기가 잠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허신 말씀, 어느 스님 허신 말씀이 가을에는 이런 맛도 안 있어야겠냐? 그것이 어느 스님은 말한다. 그러니까 이 시작점 쳐다보기 위해서는 이 완벽이라고 하는 개념은 직제에 있어서는 이 보살도 내 중도가 가야 할 근본 방향이 아니죠. 그런데 뭐냐면 여기 유국 선생 글 속에서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공부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효 스님의 눈으로 보기는 아니 더 익은 사람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실수하고 어떤 소리 하더라도 아버님 내가 모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형도 이제 늙어간 게 익어간 게 큰갑다 그러고 아니 하지만 뭐가가 익으면서 점점까지 깨끗해 보면 뭐가 좋은 점만 보이지 그러나 뭐가는 익어가면서 썩기도 하고 그래 가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짝은 노란빛깔 갖고 그것이 썩은 부분과 그것이 바로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거기서 뭐가 향이 나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적당히 적은 것도 있어야 사바세계는 사바세계의 구경패 갈등 모순이 있어야 그 합쳐져서 장엄한 법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원효 스님 말씀 핑계대서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자면 너무 지나치게 율곡 선생 부분만 보면 경공격을 보면 철저히 공부해라 하는데 철저히 공부는 철저한 공부만 갖고는 철저 공부밖에 안 되지 인간 공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들을 적당히 쓰여야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제가 단지 이 말로 흘러난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가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가 어느 정도 문란하고 혼란하고 좀 무질서한 대목이 없으면 그 사회가 굉장히 이상 사회가 될 것 같지만 그 사회는 망해버립니다. 며칠 전에 그 한겨레 신문에서 전국에 관한 지역 배치 분석에 나온 것들 보면 다시 말하면 인구 증가율, 인구 감소율, 인구 반복률에 관한 것들을 분석해놓고 이대로 가면 나라가 성하냐 망하냐, 그 지역은 성하냐 망하냐 하는 것을 분석해놓은 도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 3분의 2 지역은 그 도표에 의하면 인구 감소 내지 축소돼갖고 망해가는 모습이고 오로지 지금 정치하고 돈하고 장난치고 있고 헌대봉만 하지만 몇 가지만 도시에서만 화려해지고 팽창해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흐름으로 봐서는 적어도 절반 이상 3분의 2 정도가 전국 인구 감소되어가고 축소되어가고 생기가 죽어가는 지역입니다. 그 결정적인 문제 뭐냐? 다 아파트 짓고 좋게 잘 살면서도 잘 살고 호강스러우니까 새끼 낳고 성가시는 일을 하기 싫으니까 인구가 다시 말하면 혼이 낳고 아니면 애기 안 낳고 낳더라도 이제 한나 낳으면 말아보고 특히 오늘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전부 한나 낳고 말아버려요. 이런 풍토가 결국 뭘 가져오냐? 자기 편의를 위해서 공동체 전체의 생기를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생기 살냐? 영남 네 오해하지 말고 듣소. 그 책임은 나한테 있다. 너무 원칙 철저히 시키고 너무 각심을 쳐다보면 내가 예수 말씀대로 마음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보질 마라 이 식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얘기인데 본연의 그 성품 속에 이쁜 여자 보고 젊었을 때 보면 딴 생각도 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건 이런 식으로 안 돼. 적어도 네가 쉽게 말해 국립대학 교수하고 독일 가갖고 독일 여자 찾아갖고 독일 여자하고 로맨스 만들면 안 돼. 전남대학 망치고 너 전남대학이 책임져야 그런 식으로 놀려갖고 나를 죽도록 좋아한다고 사랑한다는 여자한테도 나는 너를 하고는 부처님 믿고 괜히 남편만 하자고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생각해보자면 이제 가끔 장난말로 해. 그때 이제 우리 유연하게 이해한 뜻을 드리시 바랍니다. 그때 그 이제 독일 대학 교수원은 의과대학 교수원 이종수 교수님 기록 나도 독일 여자도 친해갖고 거기 있는 거 놔두고 거기서 한두 합격이라도 한두 명 내겨놓으면 우리 새끼들이 독일 갔을 때 내 제자들이 갔을 때 가더라고 친해지면 내 욕도 흉도 보면서 그러나 두 문화가 다른 차원에서 무슨 갈등이 있는 채로
접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냐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순수 논리적 윤리적 요소 외에 다른 요소들이 끼어져 갖고 맹렬하지 한다는 사실. 그게 뭐냐? 중용에서 얘기한 대로 천명지성 선정도 수지교 도 성과 도만 죽을 고생을 하지 다른 요소 합쳐 제3 요소 합쳐져 갖고 또 가변적인 요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스스로 못 기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인자가 생각이 많이 놈이 그때 내가 욕을 좀 먹었지라도 내가 거기서 혼대하기 있을 때 나 좋아했던 사람도 한판 벌려놨으면 그것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야 정신하거든 공부만 하고 오지 말고 정신이라고 연애 좀 그걸 봐야 한 얘기가 나 욕은 얘기도 적었지만 또 하나는 다른 차원에 관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문주의적인 다른 요소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거기다가 우리 한국부터 전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받아가면서 그 차원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면 새로운 시대에 우리들이 뚫고 나가서 국제적인 협력에 관한 자원적인 결속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생각이 왔어. 그러다가 나는 이제지만 광주 지역의 전남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요 광주 지역뿐이 아니고 전남도 세상에 지금 고흥 같은 데는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살리려면 어쩔 것이냐. 거기다가 옛날 같은 어떤 짓거리 완전히 도덕적으로 지옥과 그런 식 생각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소들을 받아들이려고 이현 차원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이 이제 어떤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책을 쓰셨던 말하자면 율곡 선생은 자기 아버지는 이제 양반이게 꼼꼼하지만 아버지가 첩이 셋이란 말이에요. 넷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나온 하지만 서족들이 그때마다 서 차이가 엄격하게 심으니까 서족들은 멀리 해버리면 율곡 집은 양반 집은 잘 될지 모르지만 그 서족들은 어떻게 굶어 죽죠. 그러니까 율곡은 그 서을 우리 한국학에서 율곡처럼 서울 참여를 않고 다 서울 형제들 서자 형제들 다 포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은 특히 그 가족이라고 해갖고 서자라고 해갖고 학된 것들을 집안을 다 합쳐갖고 모든 집안 재산들은 전부 다 똑같이 서울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율곡이 결국은 올해 못 살고 48세에 돌아가신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끝까지 자기 국가를 월급 받으라니까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곡은 놈들이 아니면 양반하고 뭐도 오고 그래 장땡도 없고 해야 한다. 근데 아니라 나는 내 형제간들 결국 아버지 자식이고 할아버지 자식 아니면 어머니 자식이고 아들 내가 그래도 고등 공무원이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큰 보수가 나오니까 그놈 뜯어갖고 나온 놈 갖고 자기 집안 서족도 몇 개 살리는데 다 썼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말 해가면 있다 보는 느끼는 게 뭐냐면 실천으로 태 안 나게 꿈도 아는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떤 점을 보자면 율곡학에 대해서 우리가 하여튼 원칙적으로 철저히 공부하고 나쁜 것을 해놓고도 속으로는 뒤에서 품어나고 오는 문제를 율곡같이 하신 분이 없었다는 것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래서 근데 어린이들 공부 막 시작한 애들한테다가 야 연애도 걸고 가는 거 핀곳이다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경몽교계에서는 철저히 원칙 생활 계획 절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신 사생활에서는 정말로 그 평소에 어머니 머리 못 모신 것 아버지 못 모신 것 때문에 특히 자기 집안의 서족들에 대해서는 절대 서울 차별 안 두고 모든 받았던 재산을 전부 분분해서 분배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율곡만큼 조선조에 있어서 서울 차등을 폐지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세상은 모순이란다는 갈등과 약점들이 있어야 하는 거지만 그 토용
수용해 가는 차원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사지검서 넘어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 솔직히 말하자면 전화 100개 이런 소리 하지 그가 일곱 얘기하면서 일곱 선생이 그 서울도 서장도 다 받아야 형제는 받아야 한다 그런 내용을 그렇게 열심히했다는 얘기 별로 않잖아요. 예.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일 안 치러진 것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회를 특히 전도 사회를 한다거나 지역 사회를 한국 사회를 포용하는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제 해야 할 것이 경목요결과 관련된 것이고 경목요결 다음에 나온 것이 성악기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필연적으로 나와야지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경목요결 기본 취지는 성악 취지는 계급을 넘어서서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어떻게 만드냐 문제거든요. 그게 집착이 하려면 결국은 큰 흐름으로 볼 때 여기 경목요결이나 율곡사상이나 한국 가야 방에 무엇이냐 문제가 돼서 오늘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고 딱 주제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민주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갖고 떠들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개인과 국가가 어떤 형식으로는 공동적인 연대를 가지고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개인과 국가를 공동체로 만들어보면 완전히 사유주의다, 공산주의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공산주의 아니다 하려면 갈라야 한다 해놓고 보면 잘 산 사람과 못 산 사람과 중간에 있는 사람과 사이가 타원화돼갖고 완전히 갈등이 되겠다. 오늘날 그래서 이 자본주의 후에 있어 빈부 격차, 강자와 약자의 차이, 동서 격차를 완화시킬 방법이 뭐냐 해갖고 지금 가장 철저하게 연구되고 논의되어지는 사상을 말하자면 뭐라고 들 수 있냐 그러면 우리한테 그 방향을 제시해줬던 사람은 특히 의학 쪽에 보자면 맹자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맹자 사상과 우리 화담사와 연결시킨 작업을 통해서 한국을 살리려고 남북도 통일시키는 방법을 생각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자면 공자님은 완전히 인간들이 잘못 나가면 짐승하고 똑같으니까 많이 서로 물을 뜯고 잡아먹고 사람이 되니까 무질서한 사상이 되겠다. 그래서 질서를 접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자님에 의해서 인간이 짐승과 구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던 근본적인 일종의 인간 철학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윤리로서 이 공자님 사상이라고 의학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은 사람으로서 윤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무엇이냐 그것은 인륜이라고 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이제 내가 윤리는 나중에 발전하지만 그 맹자의 정의에 정립하지만 인륜 인간의 도리에 관한 문제를 정립을 하고 몸부림쳤던 그 처음 시작이 뭐냐면 바로 공자님께서 사람과 짐승과를 구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세웠던 저 사람이 사는 사회는 짐승 사는 사회고 살아야 한다. 그 철학을 시작했던 내용이 사람의 역사를 시작한 춘추다 그 말입니다. 춘추는 왜 이루어졌냐 그러면 옛날 왕하고 나라하고 하늘하고 연결시켜갖고 왕 받들다 보니까 지배자 천자 왕은 하늘같이 받던데 지배자는 반드시 각시가 몇 명씩 붙어 따라가는데 본각시 있고 작각시 줄줄 따라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본각시에서 나온 애들은 좀 적자 적손들인데 작은 데에서 나온 애들이 다 그래서 한 형제가 한단 말이야.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작은 각시, 셋째 각시, 넷째 각시에서 나온 새끼들이 그중에 일꾼 딸내미가 있으면 지금 오빠가 다 건드려갖고 그 형제간에 전부 다 춘추시대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남배간 전부 서로 간에 상피를 범해갖고 가족 분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회적 혼란이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돼서 여기서 잡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부 가족 분리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루어진 것이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을 속에서 어디가 형제간에 남녀간에 이가간에 서로간에 상피를 범하지 않는 전통의가 있냐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동이족 쪽에서 하지만 산도 관련되어 있는 한반도 쪽에서 유일하게 제일 철저하게 이가간에 형제간 남녀간에 범하지 않는 전통을 가진
어디가 있냐면 동이족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글 쓸 때마다 공자님 말씀하시면 내 고향 내 동이로 나는 돌아가고 있다. 인간의 역사 문화를 가지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들을 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갖고 적어도 이가간 내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피를 먼 것을 막아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내용을 갖고 설명했던 데부터 그럼 어떻게 하냐 윤리를 세워야 사람이 산다는 얘기를 시작한 것이 바로 말하자면 유학의 시작이고 공자님 정신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만 한다면 철저히 공자님은 이제 서로 화합해갖고 잣자라갖고 그릇이 절도 지켜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자님 생각 갖고는 이 단순한 데서 공자님 뭐냐면 이를 통해서 대화하고 원수가 싸지 말자 그 말 하시지만 그 절도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자르고 자르고 한계를 분명히 지켜야 한다. 그 내용을 갖고 공자님 이론을 다시 체계화시킨 사람이 맹자입니다. 쉽게 되진 않지만 거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 제가 보자면 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화합에 관한 총론을 공자가 썼다고 한다면 이 얘기 네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 절도를 구분을 해야 한다는 이론을 갖고 체계화시켜갖고 구체적인 조화에 관한 갈등을 원칙을 정해서 지켜야 한다는 뜻에서 인이라고 하는 따뜻한 소용만이 아니라 한계를 지키고 자유로는 꾸지하면서 절대 지켜야 한다는 얘기를 쓴 사람이 바로 이 얘기를 통해서 특히 인과 의와 예를 통해서 한계를 지키려고 웃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인예지 동원시냐 맹자님입니다. 그 맹자님은 인 다음에 이론 과정 속에서 이 얘기를 온 것은 그래도 공자님 속에서 예를 통해서 문란을 막아야 한다는 공자님 뜻을 구체화시켰던 것이 이 네 가지 윤리 체제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님은 총론이라고 한다면 맹자는 철저하게 조화 질서에 관한 문제를 내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맹자 이론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럼 그 모든 사회의 근본 질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인본 근본 문자라서 인본이라고 설명한다면 인본이 아니라 지금 맹자님 얘기는 이 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주이다. 인주다, 민주다라는 개념이 맹자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보자면 공자로부터 맹자로부터 나온 것은 이제 다시 다 합쳐보자 한 이로 나와갖고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있어 주의 쪽으로 와갖고 혼란되어 버렸는데 그래도 왕 중심으로 하고 하늘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왔던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동양사상주의 그놈을 받아들여갖고 큰소리 쳤던 것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서양에서 동양사상 비슷한 거 받아들여갖고 천자 개념으로 돌아가고 천 중심으로 강동했던 것이 기독교가 됐단 말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천주 중심으로 하지 말고 사람 중심으로 하자로 다시 사고를 바꿔버렸던 사상이 일어나는 것이 맹자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동양사상에 와서 기독교 종교계 이후에 동양 포교로 왔던 사람들한테 대들어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중국에서 이루어졌던 맹자 사상이고 그것이 다시 포교로 왔던 사람들한테 이 얘기해서 중국 사상, 민고 사상을 로마 교황 밑에 주장해. 그래서 교황한테 가서 창조주가 만들어놨던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화합해갖고 새로운 질서 만들어가니까 창조주한테 무조건 복종하자는 얘기로 강요하는 기독교가 안 통한다 해갖고 동양에서 결국은 종교계 이후에 퍼져왔던 포교가 맹자에 의해서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맹자 이론을 동양 포교로 왔던 마테오리치한테 얘기하고 그 마테오리치가 동양 있는 생각이 우리보다 더 앞섰습니다. 그 얘기를 로마 교황 측에다 했다가 포교로 왔던 마테오리치가 파부다고 있고 그럴 때 마테오리치가 동양 정리 같은 갖고 사상을 가지고 가서 프랑스에다가 동양 사상이 우리 하는 영화 사상하고 똑같은데 한 걸 더 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다가 노아 잘려버린 자기 이상을 프랑스 학자들한테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몽테스큐, 루소, 볼테르 등의 계몽주의 사상들한테 전달되어갖고 그것이 돌아가서 서양 민주주의가 터진 것입니다. 그 이론을 갖고 자기들이 기독교가 세계 민주주의 만들었다고 떠드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 다시 그 이론들이 맹자 사상에서 그 백성의 주인이 뭐냐 백성들 살만한 체제를 만들어줄 거 아니야. 그 사상으로 다시 맹자 사상으로 해서 현대 서양 사상이 변형된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칼 막스에서 나왔던 백성들 먹여 살려야 백성의 주인이다 이론을 바꿔준 것입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엄청난 이 세계의 사상 변화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맹자 사상이 칼 막스를 통해서 받아들였던 내용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산다면 백성들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 하지만 그 이론을 현재 미국 경제학자인 사무엘슨이 그대로 칼 막스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네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백성들이 모아서 이제 우리가 주기라는 얘기를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백성들한테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똑같이 대등하게 대접을 해야 한다. 첫째, 바로 많이 번 놈한테 많이 세입는다는 누진세율 원칙이 바로 어디서 나온 것이냐. 칼 막스에 나왔다면 그게 맹자에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없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자기 의견을 조직화해서 발표한다 한 조합 이론, 협동조합 이론이 칼 막스를 통해서 맹자 이론이 재정립된 겁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는 좋을 때는 많이 잘 모았다가 나쁘지만 허물을 줄 때 그런 놓아놨던 걸 가지고 불경기를 완화시키자 하는 것이 사회보험, 사회보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 나오냐. 칼 막스에 의해서 자본주의 수령자를 만든다는 이론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내용은 무엇이 나오냐. 맹자에서 나온 민본협동 대동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자선주의 운동은 뭐다 있지만 크게 보자면 그것을 미국 자본주의 경제학자의 세계적인 대가인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칼 막스 이론을 보고 감동해갖고 그 사람이 썼던 사무엘슨 에코노미라고 썼습니다. 뭐라 그러냐. 칼 막스야말로 현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휴머니스트, 가장 대표적인 휴머니스트라고 설명했고 글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슨이 쓴 경제학 에코노미 그것이 20년 전, 30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슨 노벨 경제학상이 받아진 후보로 미국에서는 사무엘슨에 의해서 칼 막스 다스카피사 자본론이라는 것은 새로운 고전이 되어갖고 자본주의 사회 붕괴를 막는 아주 새로운 하늘이 보내 구원의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직접되어 있는 한국이나 일본 쪽에서만은 칼 막스는 공산당이다 볼셰비즘이다 라고 해서 안 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깜깜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맹자 사람 공부에서 배워야 할 유림에서도 방금 얘기한 내용을 공부에서 얘기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생각해 보자면 오늘날 옛날 그 하늘 사상 혹은 맹자 사상 혹은 민본 내지 민주 사상과 오늘 현재에 있어 세계 경제 민주주의 경제 사회 민주주의 정과 연계되어서 이게 앞장서서 우리가 보급해서 민주 화합을 만들어야 하는 대동사회 만드는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것이 어디냐. 이 생각에는 광주 특히 한국 같은 데서 호남 같은 데서 일어나는 우리 화담사 같은 데서 공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해보라고 하면은 우리 한옥평가부터 시작해서 타닥 떵떵이 책임을 하고 앉았지 같이 공부자고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뭐냐. 새로운 흐름에 관해서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는 이 길을 가진 사람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말라죽어가고 멸망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점을 보자면 그 논의로 보자면 그래서 저는 특히 동생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여기서 화담사를 중심으로 해서 맹자 사상과 율곡 사상과 중용 사상을 공부시키는 터전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죽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소망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좀 특히 중요 기원 노조 순전지 나오더라더니 나오던 장관들도 내가 내 잔소리 듣기 싫게 안다고 그런 것 같은 건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제 12월 초에 10월 말에 12월 초에 지난번 논쟁 속에서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기에 관한 계획서를 내서 예산과 계획과 조직체계와 강의 내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 이사회에다 발표를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만약 한다고 그럼 우리가 밀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둘러보니까 필요한 건 뭐예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뭐야 이제? 아이디어 사람들이 뭐야 하는데 아무 말이 없느냐? 그래서 속으로는 떠들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조금만 내 건강만 좀 좋아졌다 그러면 바로 적으로 화담사를 원로 어른들이 옛날 하셨던 대로 서원화 시켜라.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는 서전을 만들어라.
그리고 유교대학과 관련되어 있던 그동안 모아졌던 책들 가지고 여기다 도서관도 좀 만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가령 화담 학회를 한다거나 화담 강의를 한다거나 하는 모임을 통해서 공부 실천하고 사람들 모은 인재들 모으자. 그리고 여기서 옛날 90 노인들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모아서 새로운 세상을 생각하는 적어도 두뇌 집합 보고 글 쓰고 발표하는 사람들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것들을 해보라고 하는 힘을 노인들이 저 불러서 하신 말씀이 나는 우리는 죽여서 모든 게 자네가 좀 앞장서 서서 그래서 이 아무도 모르지만 끙끙 알아가면서 지금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결정적으로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옛날 그 천재적 머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쩍쩍 얘기야. 여러분 마지막까지 다 먼지 털고 갈고 닦아갖고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람 다 선조들한테 봉사하는 그리고 우리 형제간들끼리 화합해서 챙기는 내라오고 자네 그 꼬라지 갖고 이제 걔는 빠지 말고 족족 쟤네 형제를 마지막 한번 형제간들한테 자네가 모으기로 해서 칙칙이를 한번 해주기를 바라고 그 뜻을 한번 모아볼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아침내 그 어저께부터 끙끙 앓고 있다. 뭔 말 어쩌거나 하다가 에라 꾸지라 듣더라도 밉더라도 얘기해보란다. 오늘 이 마음 먹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말만 이렇게 번지를 하지만 나도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제 머리가 쉬어갖고 한자가 잘 안 들어가네. 글자 하나 잘못 써진 놈 그놈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한 40분 동안에 찾은 놈들 다 지직거리 못 찾았으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다 예수회라는 데가 다 써져 있더라고 그것이. 그래서 여기 예수회는 책 놔두고 집에 가서 새로 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 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계획대로 밀고 가져옵니다. 오늘은 어디냐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 얘기는 어디까지 했냐 그러면 이 교재로 보면 이 독서장 이 제4편 독서장이 이 교재로 보면 52페이지부터죠. 예, 52페이지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독서장 52페이지 중에서 여기까지냐. 독서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사서 삼경이 아니라 오서 오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오서 오경 중에 오서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했던 것. 그래서 이 기록된 것을 보려면 51페이지까지 61페이지가 61페이지 거기 이제 시경 들어가기 전까지 지난번에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제 그래도 독서장 그러니까 51페이지부터 핵심 기본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있는 독서장 앞에 제3장까지는 뭐냐면 지신 마음과 몸을 바로 잡아가지고 공부 준비해라.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지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신장에 저 나름대로는 또 잔소리 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중요 문제는 지신장에서 중요 문제는 언제든지 이 경전에 나온 체제를 접근해 나갈 때는 기승전결도 나누어서 바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언제든지 기승전결 하면 일어나 기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기고 승은 그 문제의 주제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승이고 문제 설명한 것 기승 다음에 전이라고 한 것은 그와 대조되어진 것을 풀어나가는 것을 전이라고 하고 대조되어진 것 그러니까 풀어나가는 것과 대조되어진 것을 합쳐갖고 전체를 정확히 정리한 것을 전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기와 승은 이것은 주제에 관한 본체에 접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갖고 이제 대조하는 것이 뭐냐면 승에 대조된 것이 전입니다. 전 해갖고 전과 합쳐서 여러분 전체 모아가지고 설명한 것이 전이다. 여기 중요 문제는 승이라고 하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것은 주제예요. 주제에 관한 것을 설명한 것을 분석에 설명한 것을 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제와 대조되어지는 것을 맞붙여갖고 이런 말과 대조해갖고 그런 것이다. 여기서 저로서 이 대목에 아주 중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제에 관한 승과 주제에 대조되는 전과 이 두 개를 대조하는 방법보다 뭐라고 한다고 중요한 얘기. 변증법. 변증법. 변증법이라는 말 기억하지? 바로 말하자면 이 주제에 관한 것에 대해서 대조되어지는 것을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번 뭐 대조된 거 딱 납득하지 않고 동양이 처음에 음양으로 대조만 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나오는 변증법은 뭐냐면 여러분 승이라는 놈이 나오면 승하고 대조된 것은 어디서 하냐? 우에서부터 옆에서부터 동서간에 밑에서부터 보는 간단히 말해 사방에서 대조하는 방법으로 복잡합니다. 사방에서 본 방법이 더 퍼져갖고 보여. 시간적 공간적 요소를 넣고 다른 요소가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이 차원적 대조법이 발전됩니다. 처음에는 이 변증법이 뭐냐면 물건에 관한 동서남방 사방의 대조법이었다가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뭐냐면 역사적 변증법이라고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니까 또 바꿔집니다. 불확정적 가변적 대조법이 생깁니다. 여기서 바로 말하자면 중요 문제는 이 주제에 관한 것과 대조되는 요 승과 대조되는 것이 전이 수없이 많이 여기서 또 전 이걸 갖고 이런 거는 다 왔다 갔다 하는 대조되어져 가면서 나가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 따라갈 수 없이 되어버리는 서양 사람들 동양을 이겨내게 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이 대조법 갖고 설명하는 방법을 챙겨가신 것이 뭐냐? 그것이 지식사회학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회학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지식사회학의 세계적인 대가가 누구요? 막스 베버예요. 막스 베버에 의해서 그 꼬꼬마를 갖고 공자고 맹자고만 대조하지 마야. 그거도 더 나쁜 놈은 뭐 싹 까집어. 싹 까집어보나 보니까 그것이 대조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대조해갖고 까집어갖고 다시 정리해뒀다 뭐라 그러나 그것도 변증법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변증법이라는 체제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동양은 서양을 따라갈 수 없이 서양은 동양 완전히 따라붙는 겁니다. 그 변증법적 논리를 총체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독일은 법사회학자, 모든 지식사회학자예요. 모든 지식사회학을 전부 다 대조해갖고 다 상관이 납니다. 그 우리는 사고학이 뭐냐? 이기냐 지냐, 옳냐 그러냐, 여기 성이냐 군자냐 나쁜 놈냐, 이원적 사고학이 뭐랬던 것은 여기서 바로 변증법이 바로 결정적인 문제예요. 다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여기서 정비되고 이 체계가 완성된 거지. 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거기 발음은 V 발음이니까 베버야. 막스 베버에 의해서 막스 베버가 아주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딱 우선 보이는 대로 이원적 대조만 해버렸어요. 그걸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이원적 대조가 아니라 다차원적 대조 가지고 대조해놓으니까 본체가 싹 나타나고 이 상방식을 갖지 못하고 이원적 대조에 그쳐갖고 관념을 집시키고 있는 동양 사람들은 이 사랑으로 만나서 영원히 서양에 못 따라가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 박수호 얘기한 대로 어째 동양은 서양에 지게 되냐? 근본 자리를 대조해가면서 끈통을 받고 그 다음에 서양 장점도 받아들이고 내가 부정을 있다 하면서 그래버렸는데 안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특히 그래서
이 변증법적 방법을 갖고 대조하는 방법을 갖고 봐야 한다는 얘기를 직접은 아니지만 보충에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교재로 보자면 이 30페이지 38페이지가 보면 38페이지 보면 극기 공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38페이지 극기 공부에서 뭐냐면 내가 나 자신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쳐왔다는 자기 고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치는 거 말고 자기와 남과 대조해갖고 자기도 고치고 남도 고치고 내 장점을 남한테 주고 남 장점도 받아들이고 해갖고 남과 나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변증법적 사고를 여기다 경공요기를 넣지 않으면 우리 경공요기를 땡겨 돌 뿐이요. 그 변증법적 방법을 넣자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나 나름대로 참 심혈을 기울여 설명했던 것이 바로 말하자면 극기 공부에다가 나를 극복한다고 하는 자기 문제인데 극기 공부를 더 키워나가는 건 뭐냐면 하나는 극기 여기다가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 여기까지 받아들여갖고 이러면 더 키워나가자. 극기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가 영양분을 줘서 키워나가자. 양기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말을 바꿨던 것이 변증법에 의한 차원을 높이는 사고방식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이 교수 무덕 예. 이 체제를 더 다차원적으로 정리해갖고 여기 튀어나가고 토론해 나가면 해감사 이론이 갖고 오면 모든 서양 지식 체제를 받아들인 운영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우물한 옛날 고소에서 옛날 초가집에서만 우물하고 그 계산치를 만졌던 것을 깰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거 안 깨면 계산치도 저도 난다 하고 앉았으면 우리는 이 바보 같은 천천히 못 버텨. 그런 점에서 문제는 나만 키울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면서 넌 것을 받아들이고 내 장점을 너한테 주자. 너리 갔다 와야 한다. 그 다음 양기라고 하는 문제를 나를 극기를 못 듣는 걸 고친다고 하는 극기에서 양기로 바꿔졌다가 다음에 이제 다시는 양기와 극기를 합치는 부분이야. 나도 키우고 놈도 키워야 할 거 아니야. 나도 키우고 놈도 키우라면 뭐예요? 양기타. 그럼 너무 속이 비어요. 그래서 거기다 조금만 생각하다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양기 여기서 양기자는 몸기자에다가 우리 무득이 좋아하는 대로 여기다 양기를 기운기자로 했다가 그 기운기자와 뜻기자와 쳤다가 그래서 다시 이런 분말을 넣거나 해갖고 여러분 양 방법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이냐 고 어저께 저녁에 있다가 다시 여기 양기와 극기와를 화합시키는 방법이 뭐냐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어보자.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래서 나는 여기서 몸기자로가 아니라 기운기자로 바꿔갖고 화기로 보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글자를 한번 생각해봤어. 화합하자 아니지. 화합하자 글자. 화기로 생각해봐. 화기 방법은 그만 동시에 그 뭐냐 화기 속의 기는 뭐냐 내 기운과 나무 기운 내 기운과 나무 기운을 합쳐야 할 거 아니야 말이야. 이것이 대화학 논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실은 말하자면 일곱선생 경몽도 그렇게 다 들었다는 소리예요. 오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문제 갖고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연구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것이요? 딱 문자하고 가보러 해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공부원 터전을 한번 만들어보고 있는 것이 여기다 마을 공부도 사고 도서관도 만들고 뭐도 해갖고 또 딱 시간 되면 1시간 되면 2시간 가보지 말고 여기 책 보면서 얘기하고 남에도 끼리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기 터전이 생명을 걸고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정신 기운을 터전으로 키워나가고 싶은 거지 않냐 한 생각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무엇이야? 아우야 그럼 같이 수기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뜻을 같이 한 공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술 먹을 때도 되지만 토론할 때도 되지. 그건 더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내 결점, 내 단점 동생이 다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동생 단점 장점 내가 다 알아갈 거 아니야. 다 특히 이슬 섞어갖고 만들어갈 거 아니야. 세상에 우리 형남 수명처럼 저렇게 이인 군자 참 관세음보살 마음 가진 사람 다 마음 합쳐갖고 그게 아닌가. 저 요조 승리다 한자 기억을 못 얻게 눈동자만 먹게 내가 뭘 갖고 있어. 그러나 마음씨는 이분은 하늘 기운이 관세음보살 기운이 천사 기운이 싹 눈동자에 있구나 한 번만 내가 보아. 그럼 보기만 못해도 합쳐야지 마음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기서 화장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냐. 여기 한 소리 같지만 여기 앞에 계신 당산나무가 있고 300년짜리 이쪽이 300년짜리 이 나무 없지 하나도. 근데 이 나무가 왜 눈에 드냐. 이 나무가 우리한테 무등산 정상 어째 이상하게 돼갖고 원래 말하면 개 동쪽에 있는 개 높았으면 여름이 미사일을 짝라고 때 지금 부산 상공에 지금 요 삼성분을 제일 봉우리가 따라 보이게 이 삼성분 같은 보이는 자리가 말하면 반야신경에 나온 무등등이라고 하는 우주 기운 가장 높은 무등등 최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기운의 상징으로 우리는 딱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합쳐놓으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재미있는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다가 원리 다 합치면 가만히 안 있어도 내가 지금 현재 건강이 나빠서 내가 맞아 이렇게 해서 죄송하면 실은 참 금년에 내가 아마 죽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았어. 이유는 무엇이냐. 100일 동안 걸려서 죽을 줄 알았더니 집사람이 자네 언니가 건강하지 않고 날 얼마나 벙벙벙벙하고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너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보이지 않게 주변에서 하늘이 힘을 실어주고 계시구나. 이럴 때 딱 공부하지 않고 건강만 하고 갖고 안 되잖아요. 고통도 주고 그냥 집사람한테 꾸지람도 듣고 허기에 만들어 가면서 아까 말한 혼란 속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야 하는구나. 그것을 느낄 때 혼란이 올 때 내가 아우야 그렇게 그때 이제 안 죽겠구나 생각해. 혼란이 안 오고 자가 너들 막 백쪽으로 나 죽겠구나. 그래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거 극기 양기를 통해서 화기의 형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내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말하는 내용의 다음에 그걸 제가 뭐냐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마음 잡아갖고 공부해라 책임을 한다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보면 나는 얼마 못 있을지라도 방향 잡아 이렇게 하자면 합의해놓고 계획 세워놓으면 아우야 나 없더라도 잔소리 있지 않은가? 이 일을 만들어놓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발 이 일을 위해서 한번 좀 마지막에 한결이 염원을 갖고 여기다 박철이 만다나 끓는 피 부숴갖고 무엇인가 한 터전 만들어 가야 할 거 아니냐 생각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자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발상법에 관한 대전환이 다시 말하면 변증법적 변환에 관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직접은 설명을 하지만 이 책으로 보자면 26페이지 나오는 제3장 지신편에서부터서 실제로 뜻을 너만이 아니라 남과 합쳐갖고 네 몸뚱아 내 잘못한 것만 고쳐한다고 하는 극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합쳐서 양기 기운을 펼쳐갖고 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합쳐서 기운을 살려내야 할 거 아니야. 한 차원적인 변화에 관한 계획을 세워라. 내가 주입시다는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히 율곡은 그런 문장 하나하나 갖고 이런 걸 붙이는 것이 아니라 뜯어보고 거기다 붙이는 엄청난 율곡 말씀 속에 부처님 뜻이 다 들어있고 예수님 뜻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공경 뜻이 다 들어있고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다 싶어서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기로 붙어서 못된 버정물이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극기로 붙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양기로 기운을 키워나가고 그러나 나만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합쳐야 한다. 그리고 보자 뭐예요? 양기가 아니라 그거예요? 화기가 된다. 화합되어지는 기운으로 가야 한다. 그 뜻을 가지고 일단은 지난번에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남까지 포용해야 한다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관한 방향을 설명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교재로는 38페이지에 나오는 이기 극자, 옹기자 나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 화기를 극기를 키울 양자 양기로 바꾸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다 또 하나 수시라는 것은 화기를 극기를 양기로 바꾸고 양기를 화기로 바꾸면 바로 유곡 선생의 변증법적 전환에 관한 문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전제 여기까지만 해서 아까 얘기했던 제3장의 내 마음가짐에 관한 문제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가졌으면 이제 공부 준비해 공부로 들어라 한 내용을 설명했던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공부로 들어가는 독서장 공부입니다. 그게 바로 독서장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50페이지에서 나오는 독서장에 이제는 너 혼자 쓰지 말고 어른들이 하셨던 거 조용히 읽어가면서 미션을 것처럼 그것이 이제 독서장이다. 그래서 50페이지부터 나오는 독서장에 나오는 이제 4장은 이제 크게 보자면 앞에 얘기했던 극기는 내 볼륨을 고치고 있어놓으면 독서장은 다른 말로 보여. 남 것, 내 것 합친 것이니까 바로 보여. 독서장의 제목은 뭘로 붙이면 쓰느냐. 그다음 이것은 아까 말한 고로화자, 닥스러 화자하고 기운자, 화기로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은 독서장의 개념을 뭐로 붙이냐. 이 화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독서장의 이제를 한번 붙여봤으면 쓰였다. 그러니까 화기란 말이 들어가면 화기 속에 뭐예요? 바로 자기에 관한 승과 남과 대조된 승과 전을 연결시켜갖고 여러분 저는 뭐예요? 바깥으로 받아들인 거지. 승은 뭐예요? 자기를 분석하고 있어요. 자기의 분석 요소와 남 것과 결합시키는 두 개가 결합되어진 승과 전이 연결되어진 면이 뭐냐? 너 혼자 못하지 않냐? 어른들이 네 선배들이 어떻게 된가 잘 알아. 그래서 하지만 바깥 좋은 것과 나 모든 걸 합쳐갖고 새로운 차원을 대화합이 이루어진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제 구체적인 변증법적 전환 과정이 바로 제4장 나타납니다. 그런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렇게 보니까 독서장은 다른 말로 하자면 변증법적 과정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이 하겠다는 겁니다. 어이 아버님 독서장을 통해서 변증법이 시작된다고 얘기하니까 훨씬 빛나지 않아요? 무시간 데서 이제 나 오기를 부리니까 그 새로운 변수가 나왔어요. 보다 누가 독서장이 이것은 변증법적 시작이라고 설명한 사람 있어? 나같이 모질이가 오기 불다 보니까 나오지. 근데 그렇게 보니까 아니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면 말 되게 해석해. 그 독서장을 통해서 이제 내한테 모질했던 것들을 바꿔서 받아들여갖고 새로운 변증법적인 대전환을 이렇게 가자. 그래서 나는 해석을 봐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되냐. 경목용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깨가는 자기를 키워서 자기를 크게갖고 세상하고 자기가 합쳐갖고 자기가 또 세상에 뜨더라고 세상을 대동사회를 만들어내가는 방법을 처음에 꼬맹이들한테 지금 보이지 않게 보여주고 계신 중국분들 강론이라고. 오늘 나 떠들다 보게 우리 사랑하는 형남이 그 일을 만난 게 내가 마음이 밝아져갖고 오늘 독서장은 변증법적 시작이요 라는 얘기를 감히 듣지만 변증법 연결시켜 설명하라고 예를 썼는데 네가 모질는 놈은 다른 선인들 변수를 독서 통해서 배워라. 그럼 배워 변증법적이 그 얘기가 바로 딱 저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누이를 보는 순간에 그 관세음보살님 마음이 누이를 통해서 내 마음에 바짝 들어왔어요. 그렇게요. 이런 것들이 화담사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른들로부터 받는 은혜란 말이죠. 영광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이라고 해요. 동일 동생, 난 오늘 이 변환, 사고 변환이 엄청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기다가 다른 방법 넣어서 수정해 나가면 얼마나 모아지지 않아요. 엄청난 지식과 지혜와 에너지와 화합, 다시 말해 새로운 창조 기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참 못난이가 떠들다가 본 게 몇 번 엊그저께 형님 말만 떠지 말고 공부해란 말이오 했던 우리
독립 아우한테 내가 속으로는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쩐지 말 공개란 말 한 소리가 들어있어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느껴가면서 아 그렇구나. 야 내가 그럼 공부 열심히 해갖고 공부는 갖고 이제 사랑하는 독립 아우한테 이제 조자돼야겠구나 내가. 자네한테 배울 수 있게 자꾸 받을 수 있게 자네한테 조자돼야겠어요. 그럼 뭐요? 자네가 나 미워할 것인가? 새로운 형제가 더 이루어지지. 새로운 기기가 이루어지고. 뭐 거기다가 내가 그다음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서 내가 그냥 팍 죽어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할 것인가? 이 주사에 우리 형님 했던 이 얘기 살려나가자! 한 소리 사람 죽었어. 이 중에서 이 사람 죽었지. 야, 우리 형님 뜻 살려야지. 그 악실 수 있는 오기보가 누가 있어? 이거 자네가 하겠는가? 자네는 솔직히 말하면 이 성님 동생한테 되면 좀 미안해. 오기도 뭐냐 오기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 마음 뜻으로 그나저나 좋은 글자를 찾아내셨습니다. 화주. 아, 독서장은 화기다. 내 말뜻 핵심을 그냥 칵지라고 형 농기 좀 가져이 그렇게 해주는 나오가 있는지 내가 죽겠어? 안 죽어야 이제 우리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세상에 나와서 우리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요. 그럼 이러고 나고 끝나고 나 가보면서 끝이요. 이렇게 끝도 못 맺고 나 죽어보면 이제 혼자 죽을 고생하고 누구 죽을 고생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뜻 모아서 무더가 뜻 모아서 큰 뜻 하나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일을 하려고 이빨 빠진 내가 아침에 그래도 이빨 틴이 빠진 놈 다시 닦아갖고 깨끗해갖고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기도하고 축원하고 왔어요. 이것이 내 마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는 여기 늦게 가니까 충지 들어갖고 살짝 어제 책 2권 더 넣어갖고 집에 간뒤 집 가다 보니까 언제까지 충지 못 올라가더라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기 이렇게 좋은 거야 기분이. 다른 것보다도 오늘 내가 아우한테 소금 소리였는데 이 소금 소리가 오늘은 그래도 좀 소금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의 정다운 우애 넘치는 이 얘기를 정담으로 들릴 것이라고 난 생각해. 그것도 내가 어제 저 건강검진 받고 오면서 약을 사갖고 왔는데 나도 아침에 그걸 먹고 왔거든요. 이 소리를 들으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 그 하늘은 스스로 절대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다. 하늘은 절대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애끼는 형제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단순히 이거 좀 쉬었다가 좀 얼마 있다가 쉬었다가 차 한잔 먹고 나면 돼. 떠들어.